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대비 횟수로는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산업 디자인 일반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산업 디자인 일반에서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보면 그 어떤 다루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비해 출제되는 문제 문항수가 20개밖에 나오지 않지 한 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심도 있는 문제보다는 좀 개괄적인 개론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 디자인 일반 끝내고 또 이제 다음 파트인 색채 및 도법이라는 파트를 공부하는데, 이 파트도 마찬가지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파트도 여전히 사실 되게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시각 디자인, 뭐 컬러리스트 관련한 이제 산업 디자인이나 기사 시험을 보게 되시면 요 한 파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사 같은 경우는 20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미시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개론적인, 개괄적인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우리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색상, 색채, 이 색에 대한 공부를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 인간은 이제 소통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말로도 할 수 있고, 뭐 오감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시각에서의 형태와 그 다음에 컬러, 요 컬러가 이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색이라는 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소통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기분이? 감정이 나쁘죠? 자, 반대로 하트 모양을 제가 빨간색으로 하면 어때요? 되게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죠? 이렇게 색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어떤 소통에 있어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각은 두 가지야. 형태, 사람의 어떤 모양. 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맛은 진짜 기똥차요. 자, 입으로, 미각으로 먹어봤을 때 어때요? 너무 맛있어 그러지만 만약에 형태가 똥 모양이에요. 아주 디테일해. 네? 아주 디테일한 똥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미각에서 맛이 있어도 눈으로 본 형태가 똥이면 불일치하죠. 맛있는 건 똥이 아니잖아. 이러므로 인해서 맛있는 게 반감돼요. 물론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눈 감고 먹으면 되죠. 그런 것처럼 초콜릿도 거기에 맞는 형태와 거기에 맞는 색이 있으면 얘 본연의 맛있다라는 느낌이 더욱더 배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색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다? 정보 전달에 있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모든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색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색을 공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색채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색채학 공부할 때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색을 지각하는가. 그래서 색채 지각 또는 뭐 색을 지각하는 원리, 뭐 이렇게 처음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 색채 지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 동화 속 세상이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신비롭습니까? 자, 만약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조선시대, 저 고대시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오면 아마 이곳이 신선이 사는 곳입니까? 그럴 거야, 아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마녀가 이렇게 천리안 같은 구슬을 보고서 막 멀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데 해상도 되게 떨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얼마나 정말 선명합니까?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죠? 언제든 소통할 수 있고 언제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뿐입니까?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열려라 참깨도 안 해요. 이제 가기만 하면 지가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고. 양탄자가 날아가는 게 신비합니까? 축구장만한 큰 크기의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신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엄청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그 영화에서 보면 쫙 이렇게 무슨 뭐 마술사들이 쫙 이러면 불이 쫙 자동 탁 켜지면서 막 어떤 신비로운 그런 능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버튼만 탁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도 신비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당연하구나,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항상 당연하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창의라는 말이 독일에서는 이런 항상 봤던 게 당연하던 게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 느낌, 그걸 또 창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색을 본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야. 야, 내가 어떤 원리에서 색을 보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요 눈에서 어떠한 무언가가 아주 그 동시에 그것도 거의 뭐 동시에 보고 동시에 느끼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컴퓨터로는 재현도 안 돼요. 컴퓨터에서는 카메라로 보고 실제로 재현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거든. 우리 눈이 만약에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공이 저기서 날아오고 있는데 공이 날아오는 걸 봤는데 아파. 공이 날아오는데 아프게 되는 거예요. 왜? 보는 것보다 이미 와서 부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오는 동시에 우리는 지각을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색채 지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색뿐만 아니라 형태까지도 보는 이 모든 우리가 지각, 어떤 형태나 색을 보고 느끼는 지각 원리, 색채 지각의 원리를 알아보는데 여러분들이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빛과 색을 색을 지각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광원, 빛이에요. 광원. 우리가 빛의 근본, 빛이 만들어지는 근본을 광원 그럽니다. 그래서 빛의 광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공광원. 자,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광원, 형광등, 백열등, 나트륨등, 수은등 등등등등. 그 다음에 자연광원, 자연이죠. 신이 만든 자연의 광원, 뭐 딱 하나죠. 태양이죠. 네, 태양. 그래서 광원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심들게 들어가면 인공광원의 종류 뭐 이런 건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은 재료학 공부해야 되죠. 그 파트에서 살짝 이야기할 것이고 자연광원은 인공광원과 달리 태양. 예. 그리고 이 자연광원에서 빛에서 빛이 눈에는 사실 보여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우리는 그 혼합광,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빛이라는 것은 서로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죠,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혼합광입니다. 무슨 광? 혼합광. 그러니까 빛이 여러 가지의 빛의 종류들이 서로 혼합된 빛 에너지가 어디로 이제 지구로 들어와서 어떤 물체. 자, 뭐예요? 두 번째 물체에 부딪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외부로부터 온 광원의 빛을 받은 사과는 물체마다 분광반사율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 분광반사율.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가 좋아하는 색은 흡수하고 지가 싫어하는 색은 어떻게 해요? 내어 빛으로 바깥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혼합광 안에 있는 우리가 이 혼합광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색 있죠?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가시광선들이 혼합돼서 보이지 않는 거야. 그게 물체에 땅 부닥치면서 깨져버려요. 혼합광이 깨집니다. 그래서 사과가 좋아하는 색은 투과가 되고 나머지는 반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빨간색이다라고 보는 사과는 빨간색이 싫은 거야. 되게 웃기죠? 그래서 빛이 반사된 그 색을 누가? 우리 인간의 뇌가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보는 역할만 하고요. 이 봤던 정보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뇌에게 보내서 우리가 색을 지각하는 이러한 기본 원리에 의해서 색을 지각합니다. 자, 색을 지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색을 지각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되게 신비롭죠, 그죠? 네, 이런 세 가지에 의해서. 그리고 물체의 색을 지각하는 것은 뭐다? 그 물체는 그 색을 싫어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노란색을 반사하고 나머지를 흡수하는 거야. 원래 물체는 색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무채색입니다. 근데 뭐가 갖고 있다고요? 분광반사율. 자신들만의 어떠한 반사율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사율에 의해서 어떤 색을 반사하고 그 반사된 색을 누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게 빛이에요, 빛. 색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빛의 성질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색채 지각 원리에서는 광원에 대한 공부, 물체에 대한 공부, 눈에 대한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광원, 즉 빛에 대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이게 이제 또 심도 있게 더 들어가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요즘에 이제 출제되는 것들이 뭐냐? 빛의 성질 중에 굴절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굴절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리 요 이제 뉴턴의 분광 실험 이것도 설명하겠지만 빛이 굴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 하늘에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무지개가 왜 생기느냐? 그러면 빛의 성질 중에 뭐다? 굴절이다. 이렇게 일단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하늘은 왜 파랗지? 빛 때문에 파란 거예요. 빛이 없는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검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빛이 왜 파랗지? 그럼 빛의 무엇에 의해서? 산란이라는 성질이에요. 뭐라고요? 빛의 산란. 하늘이 뭐라타? 파란 하늘인 이유. 또 노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산란, 굴절, 산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복 껍질이나 비눗방울에 이렇게 생기는 무지개는 뭐냐 그러면 빛의 간섭. 뭐라고 한다? 빛의 간섭. 그리고 CD 표면색이나 곤충 날개색에 보이면 어떤 컬러가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보이죠? 그걸 무슨 성질이다? 회절.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이중슬릿 뭐 이런 실험이 있거든요. 그 실험을 통해서 회절과 간섭을 막 설명하고 하는데 그거까지 설명하면 되게 길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개괄적인 설명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턴의 분광 실험, 분광, 빛, 광자를 분해했다라는 얘기예요. 뉴턴은 참 이렇게 학자로서 이렇게 되게 궁금증이 많았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뉴턴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디자이너나 학자들이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췄거나 또는 무슨 뭐 우리보다 밥을 더 한 끼 먹는다든가 뭐 평범한 사람들 뭐가 다른 게 있느냐? 없어요. 똑같아요. 단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 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일반인들은 사과는 맛있다. 맛있으면 먹자 하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탁 먹어요. 근데 뉴턴은 먹는 사과를 가지고 왜 사과가 떨어지지?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떨어지지 바보야 그러죠, 우리는. 그죠? 근데 그러한 다른 생각, 다른 걸 볼 수 있는, 다른 문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학자, 과학자 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분광 실험을 했다. 무엇으로? 프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뭘 가지고? 프리즘.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실험했나요? 프리즘이라고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 이렇게 된 삼각형 프리즘이 있죠. 그럼 여기에 빛을 통과하게 되면 이 통과된 빛이 뭐가 돼요? 굴절이 된다. 굴절. 빛이 들어오다가 각이 꺾여서 각자의 각에 의해서 이렇게 뭐가 생겨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색띠를 우리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 자, 이 스펙트럼이 생기는데 요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다? 프리즘을 이용해서 분광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다? 뉴턴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666년에 뉴턴이 프리즘을 통과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설명하고 싶어.
계속 설명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죠.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나중에 더 좀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뭐 이런 시험에서 공부를 하시면 더 그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 범위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빛이라는 것은 혼합광이라고 했었죠. 무슨 광? 혼합광.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합쳐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백색광이다. 자, 얘네들은 어떠한 물질에 부딪혀서 그 혼합광이 깨져야 그때 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다. 자, 기본적으로 빛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암기하는 법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감, 선, 자, 가, 저, 극. 이렇게 6개의, 이거를 우리는 이제 빛이다라기보다는, 빛이죠. 빛 파장이죠. 파장이 이렇게 6가지의 빛의 성질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은 뭐냐. 자, 암기하는 방법. 감선자, 감씨라는 이름을 가진 선자라는 여자가 감선자가 적극적으로 조선생이 좋다고 하네요. 그죠? 감선자가 적극, 조선생이 좋다고 한다. 감선자가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이라는 것은요, 감마선이에요. 감마선이라는 것은 어떤 빛이냐면 핵폭탄 터졌을 때 나오는 빛이 감마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은 X선입니다. X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그죠? 사용하는 선이고, 그 다음에 자는 뭐냐?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무슨 선? 자외선. 그래서 요 감선자라는 이 세 가지 이 파장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아요. 엑스레이 찍으러 갔을 때 우리 뭐 빛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쪽은 파장이 어때요? 되게 자, 짧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요. 짧다는 건 여기 보시면 파장이 이렇게 있는데, 파장이 이렇게 어때? 진폭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짧게 되면 그만큼 굴절이 크고 에너지도 커요. 파장이 짧을수록 진폭인데 그 폭이 좁을수록 에너지, 힘이 크고 그 다음에 굴절도 큽니다. 그래서 요 감마선, 특히 핵폭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라는 거 뭐냐?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자, 감마선이고. 자,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이제 왜 가시광선이냐? 가능하다. 볼 수 있다. 광선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봤거든요. 단위는 나노미터, 뭐 옹스트롬, 뭐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도 쓰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노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장을 계산을 해봤더니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사이의 빛의 파장인 과시광선을 사람들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더라. 그 이상의 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지각할 수 없어요. 물론 기계 장치를 통해서 볼 수는 있긴 한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그 과시광선은 380에서 780. 자, 380은 파장이 짧죠? 작죠? 그래서 여기는 단파장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그 다음에 780은 어때요? 반대로 파장이 기니까 여기는 장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을 잘 보면 이쪽은 보라색 쪽이고요. 이쪽은 빨간색 쪽입니다. 아니, 빨간색.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남 보라는 뭐가 세요? 띠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 무지개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데 사실은 이 파장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편의상 그렇게 그리는 거지. 그래서 380에서 780 나노미터 간격이 뭐다? 가시광선이다.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적자는 뭐냐? 적외선이라 그래. 적외선. 자, 보세요. 자외선은 우리가 보라를 보통 자라 그래. 자색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라의 저쪽 외 바깥쪽 선 자외선 그러고요. 적이라는 건 뭐예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넘어선 적의 선 그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극초단파라고 하는데요. 극초단파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이 방송용 그런 파장, 우리 어떤 신호, 방송용 신호 있죠? 그런 거. 그래서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초단파라고 합니다. 극초단파.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파나 뭐 라디오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물어보는 문제도 여러분들 가끔 나오지만 대부분은 가시광선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대부분 출제됩니다. 이제 뭐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쪽은 요거뿐만 아니라 또 가시광선 안에서 빨주노조 파남보별 또 그 사이에 파장 범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산업기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빛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의 파장 범위를 이제 얘기했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물질에 딱 부닥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색을 지각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사과가 빨간 이유는 빨간색 색만 반사를 하고 나머지는 투과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빛을 완전히 반사하면 어떤 색일까요? 흰색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흡수하면 검은색이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면 회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 외에 색의 종류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뭐 광원색, 뭐 평명색, 물체색, 표명색, 경영색, 공간색 이런 색의 종류가 있는데 책에 나와 있어요.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공간색이라는 거예요. 공간색. 우리 저 풀장 같은 데 보면은 유리나 이런 풀장 같은 데 이렇게 차여 있는 그죠? 물색들 있죠. 그걸 우리는 공간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영색 그러면 거울색이라고 그래요. 완전 반사하는 색.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뭐 그 정도가 시험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색채 지각설, 색 지각설이라는 건데, 자, 사람들이 어떤 원리에서 색을 지각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을 색채 지각설이라고 합니다. 지각설. 그러니까 색을 있던 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지각했을 거야 라는 내용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 헬름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 헬름출은 두 사람입니다. 영이라는 사람과 헬름출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삼원색설이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헤링이라는 사람은 사원색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있는 학설이 이 두 가지고, 시험 문제도 아주 매우 많이 출제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헤링의 사원색설, 영 헬름출의 삼원색설, 이 두 가지입니다. 영 헬름출은요, 인간은 RGB, 자, 이거 우리 RGB 이제 배우겠는데, 이거는 빛의 삼원색이에요. 무슨 색? 빛의 삼원색. 빛에 있어서의 세 가지 원색을 RGB, 레드, 그린, 블루로 정했는데, 요 각각의 빛이 RGB라는 삼원색을 갖고 있는데, 우리 눈에 이 각각을 지각하는 시세포, 지각하는 그런 장치에 의해서 우리는 색을 지각한다. 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헤링의 사원색은 반대로 이거를 반대색설이라고 해요. 무슨 색설? 반대색설. 왜 그러냐면, 자, 흰색이 있고, 흰색의 반대는 검정색이죠. 노란색의 반대는 뭐예요?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의 반대는 초록이죠. 녹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흰색은 검은색. 나중에 여러분들이 LAB라는 우리 표색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L은 명도, A는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 높다, 높아, 빨라, 빨라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서로 반대되는 색을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노랑의 반대는 높아, 높아. 그 다음에 빨강의 반대는 빨라.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이러한 반대되는 서로의
색이 분해하거나 합성 또는 이화하거나 동화 해서 우리 색을 지각한다. 그런 원리를 우리는 해링의 사원색서. 이거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헬름츠의 3원색설에 뭐 3원색설이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여기서는 R, G, B,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C가 답이 아닌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또 해링에 의한 뭐 색채 지각설은 1번 3원색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외워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 헬름츠의 3원색설, 해링의 4원색설 요 두 사람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해링의 4원색설은 나중에 이제 우리 표준색을 만들 때 되게 많이 그 기본 색상의 원리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느냐는요. 어떤 거는 설명이 되는 건 되는데 어떤 건 설명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그러한 뭐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빛에 대한 얘기도 했고 물체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제는 뭐에 대해 할까요? 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 왜 참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지금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그렇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그냥 컴퓨터 일러스트 포토샵만 잘 다루면 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생리학을 배우고 있죠? 왜 우리가 눈의 구조를 배우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만 배웠나? 마케팅도 배웠잖아. 돈 버는 법도 배웠죠. 그죠? 예. 그래서 디자이너, 특히 이런 컴퓨터 그래픽은 잘못다는 게 컴퓨터 그래픽만 배우면 되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컴퓨터는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디자인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지식들을 많이 익히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뭐 착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눈의 구조, 눈에 대해서 색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에 빛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했습니까? 물체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눈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앞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실험 해봤습니까? 이렇게 그 손전등 가지고 눈에 탁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홍채가 쓱 하고 줄어들어요. 그리고 빛을 없애자면 다시 쓱 하고 지가 알아서 커집니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럼 왜 그럴까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의 어떤 그 기본 원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있죠? 카메라랑 되게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되느냐 그러면 눈의 장치와 카메라의 장치 중 어떤 게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빛이 쫙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눈의 끝에 이제 보호막이 있죠. 우리 각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각막. 뭐라고 한다? 각막이 있습니다. 각막을 통과한 빛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 안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수정체. 수정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수정체 옆에 뭐가 있느냐? 자, 요 구멍이 수정체고요. 요 옆에 있는 요 줄었다 늘었다 하는 애를 뭐라고 하느냐? 홍채라. 요 옆에 늘었다 하는 애를 홍채라고 합니다. 홍채. 각막을 통과한 빛이 수정체를 통과해서 저는 옛날에 눈이 이렇게 평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포 영화를 봤더니 막 동그란 눈이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원 안에 액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유리체라고 합니다. 그 액에 빛이 통과해서 요 뒤끝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빛이 들어온 그 빛을 감각하는 망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망막. 그래서 빛이 어디로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를 통과해서 유리체를 통과하고 망막에 닿게 돼요. 그럼 망막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감각기관이 그 빛을 받아서 요 시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요? 사람의 뇌로 보내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카메라의 역할과 비슷한 게 뭐냐? 첫 번째, 요 수정체는요. 카메라의 렌즈 아시죠? 우리 렌즈. 카메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렇게 본체가 있고 여기에 렌즈가 있죠. 요렇게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안에 요 앞에 렌즈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빛의 양을 조절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카메라 안에 조리개라는 게 있습니다. 조리개라는 건 뭐냐면은 구멍을 많이 열었다가 좁게 열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빛의 양을 많이 받아야 될 땐 열어주고 조금 받을 땐 닫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조리개예요. 그래서 홍채는 카메라의 뭐와 조리개와 같다. 그 다음에 그 수정체는 카메라의 뭐 렌즈와 같다. 뭐와 같다? 렌즈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빛이 이 유리체를 통과해서 뒤에 이 그 시신경막의 그 망막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빛이 답니다. 그걸 우리는 카메라의 필름이죠. 필름에 어떤 상이 맺히듯이, 그죠?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신경 이 다발 요 뒤쪽에 요 중심에 황반 뭐라고요? 중심와 항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가장 많은 C세포가 있어가지고 가장 선명한 상을 맺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 황반, 중심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신경 다발이 이쪽 그 구멍이 있는데 이 맹점이라고 합니다. 맹점은 어떤 상을 맺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신경이 통과하는 다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겠죠. 그죠? 근데 이거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알 필요 있나? 없습니다. 이렇게 구조, 특히 카메라와 연결해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색을 지각하는 순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눈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분석하거나 이런 어떤 것 안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죠? 이 정보는 뇌로 가서 뇌가 해석하고 뭐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기관, 코나 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시각적인 얘가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 같은 경우는요, 상하로는 130도, 좌우로는 190도까지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0도보다도 더 뒤쪽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우리가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 200만 가지 정도의 색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색상은 200가지, 명도 500, 채도 20. 왜냐 우리도 가시광선 안에서만 색을 지각하잖아요. 근데 또 가시광선 안에서도 다양한 색상의 명도와 채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200만 가지 정도의 색을 우리가 지각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에는 뇌세포가 있고요. 그죠? 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눈세포가 있겠죠? 자, 눈세포를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시세포라고 해요. 시세포. 눈에 세포가 있어서 얘네들이 작동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애가 간상체와 무슨 체와? 간상체와 추상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간상체는 명암을 지각하게 되고요. 추상체는 색상을 지각하게 됩니다. 간상체는 명암이니까 밤에 저녁에 주로 작동을 하고요. 추상체는 낮에 주로 작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간상체가 명암인지 색상인지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오십니다. 미, 이응 이렇게 되죠. 여러분 저 옛날 사람이라 여러분 혹시 베이비복스 아십니까? 간미연이라고. 간미연 이렇게. 예. 간미연 씨 아세요? 아유, 젊은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 하여튼 그 간미연이라는 베이비복스의 아이돌 가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간미연. 그래서 간상체는 명암이구나. 이렇게 외우시고 색 이렇게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추성훈이라고 있죠. 추성훈 씨 아십니까? 딸 사랑이 있는 아빠 이름 추성훈. 추성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외울래요. 그렇게 외우세요. 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감미연과 추성훈 씨가 살고 있다. 이렇게 외우거나 또 감미연 씨만 외우면 나머지는 이제 뭐 색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야간에는 간상체가 주로 활동하게 되고요. 낮에는 추상체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역할을 하는 뭐가 있다? 우리 눈에는 세포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맹인데 생맹은 뭐냐? 색에 대해서 맹한 거죠. 그러니까 색을 지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생맹, 그러니까 생맹 전체 색을 다 지각 못하는 거. 자,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부분 생맹이 있습니다. 부분 생맹은 정록생맥, 그 다음에 청황생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록생맥이라는 것은 뭐예요? 적색과 녹색을 지각을 못한다는 얘기고 청황생맥은 뭘 지각을 못한다는 청색과 황색. 아까 배웠던 거. 자, 빨, 라, 노, 파 이렇게 서로 해링의 사원색설에 있던 반대 색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빨간색과 초록색, 청록. 노란색과 황이 노랑이거든요. 청황색.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명 검사할 때 뭐 해요? 정록 생명인지를 확인합니다. 왜? 신호등이 적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정록 생명인 분들은 운전을 못 한다는 것도 참 좀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신호등에다가 빨간색 안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은 서, 파란색은 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색보다 어떤 글자를 멀리서 보기 힘드니까, 그죠?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생맹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생맹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부분 생맹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섬에 사시는 사람들의 30%가 전 생맹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보면 그 형태를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색만 못 보는 거죠. 이렇게 낮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데, 그래서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뭐 그 지역은 뭐 그 근친상관을 하는 그러한 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다 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맹. 그래서 생맹이 일어나는 것은 간상체와 추상체 중에서 어떤 세포가 망가져서일까요? 추성훈, 그죠? 예, 요거 추상체, 색상을 지각하는 애가 망가져서 뭐가 생기는 거야? 생맹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잔상인데요. 눈에서 우리 잔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위잔상과 무슨 잔상? 정의잔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잔상이 일어났는데 부위잔상은 뭐냐? 그러면 반대되는 색. 부위잔상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보면 파란색에 눈에서 아른거리는 그게 부위잔상. 정의잔상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정의잔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위는 반대되는 색, 얘는 있는 그대로의 색. 그래서 예전에 파란색과 흰색 드레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파랑의 반대인 뭐예요? 황색. 그리고 흰색의 반대인 검은색. 그래서 야, 이건 파란색 흰색이야 그런데 아니야, 이건 노란색이 검은색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십니까? 네, 그게 바로 이런 잔상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눈의 구조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무리가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눈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연결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수정체는 뭐예요? 렌즈, 조리개는 홍채, 그 다음에 요 뒤에 망막은 필름이다. 그리고 빛이 가장 선명하게 지각되는 부분은 황반 중심하고 시신경 다발 들어가는 그 구멍이 맹점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는 세포가 있는데 간상체와 추상체, 감미연과 추성훈이 있다. 저녁에는 간상체, 낮에는 추상체가 작동한다. 그리고 생맹, 색에 대해서 맹해지는데 전체를 못 보는 전생맹, 부분만 보는 부분생맹, 정록, 청황생맹이 있다. 그 다음에 잔상은 부위잔상과 정의잔상인데 부위잔상은 반대되는 상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이고 정의잔상은 있는 그대로를 지각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을 지각하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빛, 광원, 그 다음에 물체, 그 다음에 눈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자, 신기하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색을 지각하는 건데
원래 물체는 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분광반사율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 반사된 색에 대해서 눈이 보고 색을 지각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걸 그대로 지각하는,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빛과 물체와 사람의 눈에 따라서 잔상이 생기듯이 오류가 발생을 해요. 어떤 보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느낌으로 보게 되는데 볼 때 인간들이 어떤 반응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박명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박명시 현상. 우리 연예인 중에 누가 기억납니까? 박명수 씨가 기억나죠. 그죠? 박명수. 우씨, 그죠? 얘는요, 간상체와 추상체가 동시에 작동을 해서 흐려지는 현상을 박명시. 우리 박명수 씨한테 미안하지만 좀 흐릿한 느낌. 우씨,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주로 일어나는 시간대가 뭐냐면, 이제 우리 태양이 쫙 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산 중턱에 살짝 거칠 때. 요때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건 낮도 아니고, 이건 밤도 아닌겨. 그죠? 그래서 한창 추상체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슬슬 어두워지니까 간상체가 나오겠죠. 슬슬 나와서, 야, 추상체, 나 들어가라. 나 일해야 된다. 그러면 간상체가, 추상체가 아니거든? 아직 밝거든? 간상체가 아니거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임무교대하는 그런 시간대에 또 이 시간대가 그 헤드라이트를 켜도 잘 작동을 못하는 그런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그러한 시간대 일어나는 현상을 박명시 현상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프루키네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루키네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프루키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이론인데. 말이 너무 좋아. 푸르키네. 푸른색이 티네. 푸른색이 티네. 푸르티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푸르키네 현상은 뭐냐면, 갑자기 우리, 어두워지면, 갑자기 불이 탁 꺼져버리면, 빨간색 쪽은 어떻게 어두워 보이고, 약간 초록이나 파란색 쪽은 밝아 보이는 현상이. 푸른색이 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자기 어두워지면 빨간색은 좀 어두워 보이고 파란색 쪽은 밝아 보이는 현상. 이거를 우리는 푸른색이 티네, 푸르키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구 표시가 청록색인 거 있죠? 청록색, 그죠? 청록색 돼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것입니다. 수능은 말 그대로 말 잘 듣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몰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 빨간색 선글라스 처음에 탁 끼면 처음에 빨간색 때문에 이렇게 인지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빨간색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것을 무슨 수능? 색수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암수능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극장 같은데 처음부터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앉아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이러고 들어온다고. 왜 저래? 그러죠?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둠에 순응해서 보이게 되는 암순응. 반대로 밝은 데로 나오게 되면 눈이 부시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좀 있으면 괜찮아지는 무슨 명순응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터널에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밝아요. 그러다가 점점 어두워졌다가 나갈 때는 점점 밝아지게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순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 연색성. 이거 뭐냐면요. 서로 어떤 두 물체가 있는데 얘네 물체는 같은 색이에요. 같은 색이야. 근데 어떤 빛에 의해서 얘네가 다른 색으로 지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연색 지수래 그래가지고 연색성에 관련한 좀 더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일단 쉽게 두 가지 색이 같은데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그런 차이 연색성. 조건 등색은 뭐냐? 얘랑 안 같아요. 근데 어떤 빛에 의해서 얘네 둘이 같은 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같은 게 아닌데 내가 지각적으로 그렇게 같아 보여지는 걸 우린 조건 등색 또는 메타메리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이거 뭐 여기까지는 아닌데 이후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얘네 둘이는 반대겠죠. 그죠? 연색성은 같은데 달라 보이는 것이고요. 조건 등색은 다른데 같아 보이는.
조건 등, 조건이 같으면 등 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항상성은 뭐냐? 얘네와는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같은 색으로 지각되는 그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도 항상성이 있죠, 그죠? 항상성은 뭐 크기 뭐 어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색에서도 항상성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에브니 현상이니 뭐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같은 경우는 개괄적인 것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시험 보는데 뭐 지장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색채 파트, 색채와 도법에서 색채학 파트에서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뭐 배웠어요? 색을 어떻게 우리가 지각하는가에 대한 지각 원리를 배웠습니다. 사실 이 파트만 가지고도 뭐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는 분량인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그래도 이 정도만이라도 좀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디자인 하시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암기하고 단순히 시험 필기를 보기 위한 그런 기계적 공부가 아니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실제 디자인할 때 써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기본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좀 잘 들으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교재를 보시고 어떻게 해라? 그 교재에 있는 이론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있는 부분은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반이 지나고 있죠, 그죠? 뭐 계속 하다 보니까 배우는 양도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지치기 딱 좋은 시간대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성실함이라는 것은 할 수 있어서 재밌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참고 하는 게 성실함입니다. 아셨죠?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